호주야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여러분들 호주 유학할 때 호주 명문대를 1차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그죠? 아무래도 호주 명문대 나오는 게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더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호주 영주권 유학에서는 과연 이 호주 명문대가 얼마나 더 유리할까? 호주 명문대와 영주권의 상관관계.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호주 명문대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죠? 네,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명문대 나온 게 취업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명문대 나온 게 연봉이 좀 더 높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대학 랭킹이 높은 대학을 나오면 아무래도 만족감도 크고 또 뭐 내 학벌이 또 좋으면 또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그 유학 상담할 때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자녀가 20대 초반이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이제 제 또래 정도 이렇게 되는데 부모님이 항상 많이 염두에 두시더라고요. 이 출신 대학이라는 거는 평생 따라다닌다. 왜냐면 이제 뭐 50대 정도 되면 한국에서 20대, 30대, 40대를 거쳐오면서 본인이 다 겪었잖아요. 그 마지막 나의 최종 학력이 내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 세대는 몸소 느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그만큼 기왕이면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명문대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뭐 이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많지는 않지만 정말 내가 깊이 있게 제대로 좀 공부해 보겠다. 이러면 연구 중심 대학인 GA 대학, 명문대학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호주 명문대를 나오고 한국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한다? 혹은 호주 대학을 나온 다음에 제3국으로 가서 뭐 싱가포르든 뭐 말레이시아든 아니면 뭐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가든 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좀 다르겠는데 기왕이면 내가 호주 명문대 졸업했으니까 호주에서 취업하고 싶잖아요. 네, 이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각도로 보셔야 됩니다. 취업을 해야 연봉도 높고 그죠? 그러면 이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비자, 영주권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유학생이 호주에서 취업 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첫째, 비자. 두 번째, 영어. 세 번째가 이제 관련 전문 지식, 기술이겠죠. 근데 이게 반드시 이 순서대로입니다. 비자가 없는, 합당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없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영어 실력과 아주 뛰어난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호주에서 일할 수 있냐?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물론, 뭐 정말 뭐 글로벌 인재라든지 뭐 영어도 거의 수준급이라든지 하면 또 취업 이민으로 가는 형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학위를 딱 마친 그 시점에 학위만 가지고 내가 취업을 하는데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이 비자가 저절로 해결이 되지는 않거든요. 특히 전문직 취업일수록 영주권은 필수거든요. 우선 이 영주권이 해결돼야 장기 취업 비자로 가잖아요. 뭐 1, 2년 단기로 취업하는 거는 졸업하고 졸업생 임시 비자를 가지고 트라이는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무리 명문대학을 나와도 비자가 제한이 있으면 호주 기업에서 뽑기는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건 이 영주권을 해결하는 게 장기 취업 비자로 연결되는 핵심 포인트거든요. 영주권을 해결하는 방법은 취업 이민, 점수제 이민, 점수 경쟁을 통해서 나아가는 방법, 취업을 통해서 나아가는 방법. 그런데 취업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는 통상적으로 졸업과 동시에 바로 착착 진행이 안 돼요. 꽤 경력을 쌓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제가 자세한 영상은 제가 밑에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호주 취업 이민, 점수제 이민 이거 비교한 게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도움이 좀 될 거고요. 어쨌건 이 취업 이민은 졸업하고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점수제 이민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수제 이민은 점수 경쟁 방식, 경쟁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경쟁은 뭐죠? 줄 수 있는 영주권의 개수와 그 영주권을 목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와 같은 유학생 경쟁자가 얼마나 있는지 요 두 개를 봐야 되겠죠. 그죠? 즉 호주 정부가 영주권을 얼마만큼 주는지 예산 확정을 하거든요. 그 수와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유학생의 도전하는 그 수, 요걸 같이 상관관계를 보면 경쟁률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십시오. 호주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올해는 우리가 영주권을 이렇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23년, 24년 시행됐던 거고요. 24년, 25년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일 밑에 보시면 19만 명에서 18만 5천 명. 통수는 별로 변함이 없죠. 가끔 뭐 이제 영주권 안 준다더라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코로나 때 잠깐 내려갔던 건 있지만 그때는 이제 호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갔으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계속 19만 명으로 지금 꾸준히 이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주 정부가 영주권을 주는 수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나와 같은 유학생의 경쟁 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거거든요. 어쨌건 이 189는 16,900개로 대폭 줄었어요. 그 밑에 이제 리저널이 491이고요. 그 밑에 스테이트 테리토리가 이제 190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호주 유학 이민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취업 이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점수제 이민이 좀 더 쇼컷이니까 점수제 이민에 도전하는데 189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190에 포커스를 많이 둬요. 만약에 190이 점수 경쟁에서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 491까지 내려가요. 491은 영주권이 아니고 일단 491 비자를 받고 3년간 더 일하고 그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거거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밑에 링크로 호주 영주권 유학 첫걸음이라고 하는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영상을 보시면 잘 이해를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어쨌든 이 명문대와의 상관관계를 지금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건 189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럼 이제 190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각 주정부별로 쿼터가 있습니다. 주정부별로 190의 쿼터가 ACT주가 600개, 뉴사우스웨일즈주가 2650개, 뭐 이렇게 쭉 내려가죠. 자, 이거는 23년, 24년도고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는, 자, 24, 25년도에 회계년도 보시면 ACT가 1000개로 늘었죠. 뉴사우스웨일즈주 3000개, NT주 800개, 퀸슬랜드주 600개, SA주 3000개, 타스메니아, 빅토리아, 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이거를 뭐와 비교한다고요? 네, 개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은 경쟁자, 유학생 수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이게 얼마나 팍팍한지 주마다 그게 다 다르거든요. 자, 오른쪽에 한번 보십시오. 24년도에 유학생 수를 2019년 코로나 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뉴사우스웨일즈도 유학생이 조금 늘었죠. 26만 5천 명에서 31만 1000명 정도. 빅토리아도 22만 5천 명 정도 유학생이 24만 3천 명. 뭐 퀸슬랜드도 조금 늘고요. 근데 특이한 건 보십시오. SA주가 3만 2천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대폭 늘었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가 3만 8천 명에서 6만 6,900명으로 굉장히 늘었어요. 제일 밑에 ACT주 캔버라가 14,000명, 14,800명에서 17,000명까지 늘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는 한국 학생은 전체 수의 2% 정도거든요. 2% 정도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하는 수가 적으니까 실제로 영주권을 손에 쥐는 숫자도 뭐 2%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8%는 그들만의 리그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호주 영주권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과가 영주권 잘 나온다더라, 저과가 어렵다더라, 그 2%끼리의 얘기입니다. 98%의 수많은 다른 나라 학생들이 움직이는 동향이 우리랑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보십시오. SA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퍼스가 있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그리고 캔버라주, 이 세 주가 확실히 유학생이 늘었죠. 왜 늘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맨 왼쪽에 보시면요, 2024년도 유학생 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그리고 그 오른쪽이 이제 지금 회계년도 24년, 25년도에 190 주정부별 쿼터입니다. 491 쿼터가 그 옆에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유학생 수하고 견주어서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캔버라를 제가 1로 잡았어요. 캔버라를 1로 잡고 190의 경쟁을 비교해보면요, 뉴사우스웨일즈는 6배가 경쟁이 높은 거예요. 빅토리아주는 4.75배, 퀸슬랜드는 11배나 더 팍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여러분들 제게 이메일 문의 드리고 제가 이메일 답변을 할 때, 보통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웬만하면 제가 퀸슬랜드 쪽을 추천 안 드렸던 게, 특정 대학이 뭐 경쟁력이 없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190에 포커스를 두고 점수제 이민에 포커스를 두고 나아간다? 그럼 이걸 비교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전공에 따라 다를 수 있지 않냐 이러는데, 일반적으로요, 호주 정부가 다 지역별로 대학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뭐 내가 간호 공부하는 학생만 유독 퀸슬랜드로 많이 가고, IT 공부하는 학생들 유독 멜번으로 가고, 이런 현상은 생기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적정하게 분배는 돼요. 그러니까 그 주의 총 유학생 수, 지금 제가 24년도 이 유학생 수는 전공별로 세분화시켜서 내가 IT 전공할 건데 그 주에 IT 전공하는 유학생이 몇 명이냐 이렇게까지는 비교를 제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그 전체 수를 보면 어느 정도 비율은 맞아요. 간호 IT를 유학생이 제일 많이 선호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부 공학도 좀 하고 의료계통의 전공도 하고, 이런 것들은 주정부에 따라서 비율은 일정할 겁니다. 비율은 일정하거든요. 특정 전공은 특정 주로 다 몰리고 이게 아닌 이상.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될 거예요. 오른쪽에 491도 한번 보십시오. 491도 퀸슬랜드 같은 경우는 9배나 높아요. 제일 밑에 보면 타스메니아하고 노던 테리토리는 오히려 훨씬 더 경쟁이 덜 하니까 그럼 더 좋겠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IT를 공부한다, 회계를 공부한다, 공학을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산업 기반 시설도 같이 좀 돼 있으면 좀 낫긴 하잖아요. 너무 작은 도시보다는. 물론 작은 도시에도 다 인프라는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던 테리토리나 뭐 타스메니아 정도는 좀 규모가 작다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 앞에도 보십시오. 다 아들레이드, 퍼스, 캔버라로 그 98%의 다른 나라 유학생들은 이동을 시작할 때 그렇게 가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에 해당하는 우리 한국 학생 전체 수가 2%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현상들을 어느 정도 좀 읽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제 이민이 아니고 취업 이민을 고려한다? 어차피 나는 영어에 핸디캡도 있고 어차피 나는 늦게 공부 시작해서 나이적인 핸디캡도 있다 보니까 점수제 이민으로는 좀 힘들고 취업 이민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대도시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대도시에 다양한 잡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취업 이민도요, 무조건 대도시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간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점수제 이민으로 많이 가는데 나이가 조금 많아서 오신 분들은 점수제 이민이 안 돼서 취업 이민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저희 학생 중에 간호를 공부해서 취업 이민을 받은 학생들 대부분은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아닙니다.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은 호주 로컬 학생들도 많고 또 뭐 점수제로 영주권 받는 유학생들도 꽤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에 대학이 없는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 호주 학생이 거기에 찾아오지 않는 이상은 그런 뭐 중소규모의 병원이겠지만 그런 데서는 간호사를 뽑기 어렵잖아요. 그런 쪽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훨씬 더 또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 대도시의 취업이민이 무조건 더 유리하다 이렇게도 볼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나의 영어 조건, 나의 나이 조건, 기타 나의 학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전공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대학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같은 값이면 명문대를 가는 게 좋지만 이런 경쟁을 여러분들이 꼭 좀 따져보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점수제 이민을 하시는 분들은 제게 항상 이렇게 질문들 하세요. 호토바기님, 제가 나름대로 쭉 다 알아보니까 취업 이민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점수제 이민이 유리하던데 189는 어차피 안 된다고 보고 그럼 제가 190을 맞춰서 나갈 건데 제가 만약에 점수 계산을 해보니까 몇 년 후에 제가 졸업하면 85점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190 될까요? 이제 이렇게 반문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과 졸업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은 갭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를 사실을 예측해서 답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전체적인 경쟁, 호주 정부가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19만 명 받던 거를 뭐 10만 명으로 줄이고 이러지는 못하니까 호주 경제에 그만큼 또 데미지가 있으니까요. 그 수는 일정하게 간다라고 하면 나머지 그 유학생의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몇 점이면 인비테이션 받나요? 이거에 대한 제가 굳이 답을 드린다 그러면요, 모든 섹션에서 여러분들이 만점, 즉 나이, 영어, 뭐 학력, 모든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점수를 다 받고요. 그리고 경력이 일정 부분 더 쌓이면 189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경력을 쌓으려면 졸업 이후 경력이니까 졸업하고도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190을 가게 될 텐데, 자 190을 여러분들이 간다. 그러면 내가 공부한 지역에 따라서 그 대학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호토바기 조언 정리를 해보면요, 호주 영주권 어느 주에서 학업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호주 명문대를 선택했다? 이 말은 호주 주정부를 선택한다는 말이고요. 호주 주정부를 선택한다는 말은 호주 영주권의 가능성이 좌지우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그 대학이 만약에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 있는 명문대학이다? 그런데 나는 포커스를 190을 두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공을 선택한 그 전공이 일반적으로 190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가 필요한 그런 전공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교 표는 여러분들 잘 캡처해 두셨다가 도전하실 때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호주 명문대가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